안녕! 본격 방콕 야시장 덕질하는 사람 이알입니다. 올드타운에서 방콕 중심지로 호텔을 이동했고요. 저는 오늘부터 1일 야시장을 탐방하려 합니다. 즐거운 먹거리가 가득한 방콕으로 함께 가보시죠. 첫날은 제가 가장 그리워했던 야시장을 가보려고 해요. 달란로파이투 야시장이 재개장했대요. 위치는 동일하고 더원 라차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의 여파가 컸던 관계로 아직 점포수나 손님 수는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구글맵 평과 블로그 평이 극과 극 호불호를 갈렸어요. 볼 곳이 너무 없다와 조용해서 좋다는 이야기. 직접 가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 싶어서 더원 라차타로 향했어요. 이곳이 별로라면 바로 밑에 쩌페어로 향하면 되니까요. 정말 구글맵의 이야기처럼 더원 라차타 야시장은 횡하디횡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극내향적 성격의 저와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많이 붐비지 않고 적당한 규모와 쇼핑,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인 야시장. 그러나 사람이 너무 없는지라 호객행위가 장난 없었어요. 모든 가게마다 계속 말을 걸어와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사람 없죠. 심지어 이날은 일요일입니다. 이거 장사가 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걱정은 걱정이고 호객행위는 무서우니까 쩌페어로 향할게요. 더원 라차타에서 쩌페어까지는 도보 약 20분이에요. 지하철로는 한 정거장인데 지하철을 내려가고 기다리는 사이 벌써 걸어가고도 남으니 저는 도보로 쩌페어까지 이동하려고요. 큰 길이고 쭉쭉 걸어가면 돼서 가는 길은 괜찮았어요. 쩌페어는 랭셉으로도 유명하고 중국인 패키지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도 난리죠. 야시장 들어서기 전부터 보이는 끝없는 패키지 관광차의 행렬이 저를 더 겁먹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가지 않으면 저녁 굶어야 돼요. 일단 가볼게요. 입구부터 랭센 맛집들의 행렬이 줄을 이뤘어요. 이곳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대표적 후기가 중국 패키지 관광객이 너무 많다. 먹을 것이 랭센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모두 맞는 말이긴 한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패키지 관광객도 적고 다른 먹거리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랭셉을 먹을게요.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일 유명한 고추 2개가 그려진 간판의 곳으로 왔습니다. 당당하게 혼자요를 외치고 앉아서 랭셉 M사이즈와 스티키 라이스, 펩시를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다행히도 펩시는 얼음컵이랑 함께 나왔어요. 랭셉도 등장. 이거 M사이즈 맞아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M사이즈래요. 아, 양이 어마어마하군요. 랭셉의 맛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라임, 고추, 고수를 넣고 끓인 맑은 감자탕이에요. 이 세 가지 맛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상당히 맵고 상당히 새콤하고 은은한 향이에요. 비닐장갑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약간 뼈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소시적 회식 3차에서 감자탕 발라먹던 실력을 떠올리며 열심히 등뼈를 똑똑 분지르며 살을 발라냈습니다. 하나하나 발라내고 먹으면 오래 걸리고 귀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호로록 살 발라내고 호로록 퍼먹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장점은 장갑 벗고 편하게 떠먹으면 된다인데 살이 부서지기 때문에 고추를 예상보다 많이 섭취해서 엄청나게 매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신라면도 매워하는 맵찔이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맛있고 발라먹는 재미도 있긴 한데 와, 너무 매웠습니다. 고추 빼고 먹으려고 해도 이미 고기나 국물이 매운맛을 가득 머금어 무얼 먹어도 매운 상태였어요. 스티키 라이스랑 펩시 같이 안 시켰으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랭셉 M사이즈는 절대 1인분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다 발라낸 후에도 이렇게나 양이 많잖아요. 밥이랑 같이 드신다면 2분이서 드셔도 충분해요. 이 고기만으로도 1.8인분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고기를 열심히 발라 먹었습니다. 맛있긴 하네요. 그런데 너무 매워서 재방문은 고민이 됩니다. 맥주 무한정 안주로는 딱일 것 같아요.
와, 입에서 지금 불 나올 것 같아요. 저 지금 드래곤 각이라서 빨리 과일 주스 먹을게요. 입구 쪽에 과일 가게와 주스를 함께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냅다 방문해 망고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랭세프에는 망고 주스가 진리였습니다. 진짜 매운맛 싹 가시면서 너무 완벽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좀 눈에 빛도 돌고 세상도 멀쩡히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쇼핑하려고 했는데 망고 주스가 너무 많으니 텀블러에 담아둘게요. 텀블러는 태국 여행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저 페어는 먹거리와 쇼핑이 반반씩이라 더 재밌었어요. 배똔똔이 채운 후 느릿느릿 쇼핑하는 즐거움. 의류도 많고 잡화도 많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딱히 살 것은 많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 여성복은 저게 성인용인지 아동용인지 모르게 너무나도 작은 사이즈인지라 가격이 저렴해도 살 수조차 없고요. 어제 짜뚜짝 다녀왔던지라 대부분 공산품 가격을 알고 있기에 딱히 저렴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어서 쇼핑할 거리는 없네요. 그래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 야시장 투어는 성공적이라고 할게요. 매운 속을 부여잡고 지하철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3일간 머물 숙소는 라이프 호텔입니다. 여기는 완벽한 디지털 노매드를 위한 숙소예요. 가성비 넘치는 가격에 코워킹 스페이스, 세탁소, 주방 등 오래 머물러도 불편함 1도 없는 것들을 한가득 모아놨습니다. 저의 직업인 반백수 중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에디터 업무의 마감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에 일과 여행을 함께하고자 이 숙소를 택했어요. 객실 규모는 자그마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제대로 온전히 갖추었어요. 침대, 작은 워킹데스크,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 디지털 노매드가 아니라도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도 가격이나 규모, 위치 면에서 1인 여행자들을 위해 참 좋은 곳이에요. 체크인을 기다리면서도 조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늦은 밤에도 코워킹 공간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서 늘 노트북을 할 수 있고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 이용도 가능해요. 굳이 카페를 찾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3일간 머물러 본 후기로는 베딩이 진짜 편해서 장기 숙박해도 좋고요. 지하철역 도보 5분이라 위치도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10만원 미만대의 가격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재방문 의사 100% 있어요. 일과 여행을 병행하기에 최고의 공간이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에 방문할 때는 조금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요. 침대 편한 거, 수압 미친 듯 강한 거, 그리고 물뜨끈한 거 아주 그냥 다 마음에 듭니다. 1인 여성 여행자분들, 디지털 노매드분들께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자볼게요. 내일은 또 다른 방콕의 맛을 기다리며 안녕. 일출과 함께 인사하는 사람 이알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눈을 떴냐고요? 어제 랭셉이 매웠다 배웠다 했더니 위가 뒤집혔어요. 밤에 일어나서 약 챙겨 먹고도 뒹굴뒹굴 구르다가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이제야 정신 차립니다. 역시 한국약이 효과가 좋네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라이브 호텔에서는 조식을 모두 신청했어요. 가격은 200바트로 이 동네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됩니다. 한국인 후기가 거의 없는 호텔이기에 저도 조식이 뭐 나오는지 몰라요. 일단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며칠 전부터 뺑올 쇼콜라에 커피 한 잔 딱 맛있게 먹는 조식 먹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 노래가 오케스트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식은 200바트 가격답게 간소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와, 빵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거의 개당 100바트에도 될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빵순이 빵 덕후는 아침부터 엉엉 울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식사를 끝내고 잠시 누워있다가 일도 하고 나왔습니다. 방콕은 가을이고 겨울이고 낮에는 다 덥네요. 낮에는 좀 실내 위주로 돌겠습니다.
방콕의 수많은 쇼핑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암센터로 향했어요. 앱솔루트 시암이라는 숍이 참 재밌어요. 태국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두었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라서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시암 디스커버리나 시암 파라곤은 백화점 같은 곳이라 크게 감흥이 없는데 시암센터는 이런 로컬 브랜드도 많고 푸드코트도 있어서 방콕 여행 때마다 즐겨 찾아요. 오늘도 여전히 비싸고 예쁘고 재밌었던 앱솔루트 시암. 어제 100유로를 환전했고 아직 솔트래블 카드에 환전해둔 바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국 큰손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끼우고 쓸모없는 거 콜렉터 모드가 되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직 없네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쇼핑센터는 널리고 널렸으니 방콕 친구들은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늦은 점심 먹을게요. 아직도 램셉의 후유증이 조금 있어서 점심은 깔끔하게 먹고 싶었어요. 시암 파라곤에 비건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담백하고 깔끔한 한 끼를 먹고 싶어 향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의 레스토랑답게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신기한 메뉴가 너무 많아서 가격대를 알고 있어도 찾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매력적이던 BLT 랩을 주문했습니다. 아니, 비건이라면서 BLT요? 여기서 B는 베이컨이긴 한데 비건 베이컨이에요. 신기하죠? 마요네즈도 역시 모두 비건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차가운 음료도 하나 주문할게요. 마시고 남은 것은 오늘의 연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색 변하는 게 신기하고 건강에도 좋은 버터플라이 피 위드 라임 음료를 주문했어요. 먼저 제공된 음료. 아니 이거 원래 파란색인데 라임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재미있어서 시키는 음료인데 이미 색이 변해가지고 왔네요. 주방장님이 재밌는 거 먼저 다 하셨어요.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휘적휘적 한번 해봤고요. 뭐 깔끔하고 상큼하니 맛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궁금했던 비건 BLT 랩. 뜨끈하게 구워져 나온 랩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사실 소이 마요 소스 맛이 강해서 소이 베이컨의 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노린 건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의 조합도 좋았고 소스의 양도 좋고 전체적으로 진짜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비건이 확실히 속도 편하고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음료랑 식사까지 총 310바트. 하나로는 약 12,000원인데요. 후회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든든하고 건강하고 깔끔하게 맛있었어요. 시암 파라곤 온 김에 살짝 둘러봤어요. 뭐 볼 거 없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재밌긴 하잖아요. 키스캐드슨이 언제 해리포터랑 콜라보를 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집 밖에 안 나가서 어차피 한국에서 팔았어도 몰랐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슬슬 해도 지고 돌아다녀도 될 날씨예요. 오늘도 저의 야시장 탐험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떠날 거예요. 구글 맵형 후기도 좋았고 먹거리가 많다던 퍼스트원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암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도보 10분 더 가면 돼요. 야시장 나오기 전에 미리 스포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곳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구글맵 후기처럼 한국인 1도 없는 현지인 맛집입니다. 다양한 로컬 먹거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영어가 1도 통하지 않고 메뉴판 역시 대부분 태국어라 번역기 없으면 메뉴 주문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에요. 또 중심지와는 상당히 멀어서 일부러 찾아와야 하고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야시장 덕후인 저는 한 번은 찾아와 보고 싶었어요. 영어가 1도 통하지 않고 영어 메뉴판도 없다는 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극내향인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국인 1도 없는 곳은 시선이 저절로 저한테 몰릴 테니 이 역시 또 힘듦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뭐 맛있고 저렴한 건 보장되긴 하지만 사실 동네 야시장 가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뭘 먹었냐? 일단 힘내려고 수박 주스 한 잔 주문했어요. 가격은 35바트로 저렴하죠.
저에게 슈가 하면서 시럽을 넣을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시럽을 소주잔 한 잔을 넣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액상과당 먹으려고 수박 주스 마셔요. 그리고 점심 가볍게 먹었으니 저녁엔 무겁게 먹기 위해 고기꼬치도 샀고요. 곁들이려고 오랜만에 쏨땀도 좀 빻았습니다. 쏨땀은 스파이시 조금, 피시 소스 조금이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나온 건데도 맵고 짜고 하지만 맛있었어요. 고기꼬치 5개 60바트, 쏨땀 기본 60바트, 수박 주스 35바트. 그래서 오늘 저녁은 155바트였습니다. 맛은 뭐 늘 먹고 늘 맛있는 그 태국 본토의 맛이에요. 관광객이 로컬 음식 먹기 위해 놀러가기 좋은 야시장보다는 현지 분들이 퇴근 후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가는 로컬 마켓의 느낌이 강했던 곳입니다. 로컬 분위기 100%지만 거리도 살짝 있긴 해서 방콕에서 여유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드디어 사랑스러운 저희 호텔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좀 있어요. 제가 방콕 여행 중 가장 사랑하는 일, 바로 빨래. 너무나도 좋은 것은 호텔 2층에 빨래방이 있어서 나가지 않고 에어컨과 와이파이 속에서 빨래가 가능해요. 리셉션에서 세탁기용, 건조기용 코인 각각 100바트씩 구매했고요.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세제는 무료래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일시키고 저는 바로 옆에서 노트북으로 자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태국 한 달 여행 동안 대부분 빨래는 코인 세탁소에서 이용했잖아요. 코인 세탁소가 약 100바트 정도 저렴하긴 한데 에어컨 안 나오는 야외에서 습기에 절여지며 멀뚱하게 있어야 해서 전 약간의 돈을 더 내더라도 쾌적한 호텔 세탁기를 이용할래요. 무게가 있어서 거리 세탁소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오늘은 샤워 싹 하고 뽀송해진 몸으로 에어컨 밑에서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객실. 태국 여행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빨래라니. 저도 참 어이가 없지만 뽀송한 이 냄새가 참 행복합니다. 거실로 돌아와 빠르게 빨래를 개어봅니다. 옷 정리도 다 했고 영상 정리도 했으니 저는 또 자요. 내일 봐요. 안녕. 디지털 노마드 호텔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감일이라 아침부터 미친 듯이 달렸어요. 조식 먹으면서도 일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점심때는 나갈 거야, 나가고 싶어를 외치며 열심히 일을 쳐냈습니다. 그 와중에 아침 든든하게 먹었어요. 이런 인스턴트 죽이 있길래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냥 뜨거운 물 넣고 저으면 된대요. MSG 맛 낭낭한데 그게 또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건강한 거 좋아하니까 계란 하나 넣어 먹을게요. 아주 세상 든든하고 좋네요. 호다닥 일을 끝내고 룸클리닝 대신 타월을 교체받았어요. 오전 일을 완벽하고 뿌듯하게 완료했습니다. 이제 나가보죠. 오늘은 통로 지역을 갈 거예요. 제가 머무는 나나역에서 지하철로 10분이면 가요. 통로 지역은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부촌 지역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카페, 식당 등의 가격대가 높지만 그만큼 예쁘고 감각적인 곳이 많아요. 점심 먹으러 선택한 곳은 이곳. 이름부터가 너무 귀엽죠? 브로콜리 레볼루션. 이곳은 비건 레스토랑인데요. 되게 다양한 비건 오가닉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예전에 방콕 첫 여행 때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되게 새롭다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 번은 비건으로 된 태국 요리를 맛보고 싶었어요. 비건 옌타포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오늘은 안 된대요. 그래서 비건 팟타이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온 비건 팟타이. 뭔가 면부터가 되게 예사롭지 않죠? 양은 금액과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적었어요. 고기나 새우 대신 두부가 들어있고요. 기타 소스나 양념도 비건이겠죠? 맛은 새콤한 맛이 조금 강하면서도 적당히 짭조름하고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200바트만큼의 감동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시도였어요. 저는 꼭 비건 쏨땀을 먹어보고 싶은데 이건 어디서 먹을 수 있나 계속 찾아봐야겠어요. 점심을 호로록 마시듯 먹었지만 아직도 배고픕니다. 파타에서 먹었던 스무디볼이 계속 떠올랐어요. 스무디볼 한 바가지 먹고 싶다를 생각하며 근처에 또 다른 비건 카페를 찾아보다 여길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참 건강하게 먹네요. 이곳 역시 비건 카페인데요. 구글 맵형 후기에 한국분은 거의 없고 현지인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랩으로 주문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매장에서 먹어도 맛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카페 메뉴와 식사 메뉴 모두 주문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딱히 땡기는 건 없고 스무디볼도 없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브라우니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메뉴 기본 중에 기본, 오후 당 충전 중에 충전인 메뉴죠. 2층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저 혼자밖에 없어서 외롭고 좋더라고요. 2층으로 배달된 아메리카노와 브라우니. 아메리카노는 몹시도 다크로스팅이어서 탄맛뿐이 나지 않아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브라우니는 괜찮긴 했는데 90바트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건으로 이렇게까지 맛을 낼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감동적이긴 하네요. 브라우니 싹싹 긁어먹고 아메리카노는 텀블러에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묻어올 예정이니 저의 윤활유가 되어줄 거예요. 통로까지 온 김에 더커먼스 들렸다 갈까요? 더커먼스는 우리나라 쌈재길 같은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레스토랑, 카페 등도 자리하고 있고 개성 있는 숍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려 20분 가까이 걸어야 하거든요. 택시를 타면 되지 않나요? 통로 쪽 지역이 이렇게 2차선이 대부분이라서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오토바이 택시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더커먼스 갈 계획이라면 오토바이를 추천드릴게요. 에어컨 속에서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미터 택시 말고 그랩처럼 금액 정해진 택시 타시면 한시름 쉬면서 더커먼스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더커먼스 역시 첫 방콕 왔을 때 와 진짜 예쁘다 감탄하면서 즐겼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카오소이 수제버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신기한 맛이 하며 즐거워했었는데 그 집은 없어졌나 보네요. 그런데 숍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음식점이네요. 제가 식사나 커피를 즐기지 않았더라면 이곳에서 무언가 먹었을 텐데 아쉬워요.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스무디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비슷한 메뉴라도 뭐라도 있으면 시켜 먹고 싶은데 전혀 보이질 않아 아쉽게 두리번만 거리고 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 보았는데도 딱히 볼만하고 살만하고 먹을만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제 더커먼스는 안 와도 되겠군요. 근처에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블루와일드 스페이스라는 곳인데요. 카페도 운영하고 소품도 판매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걸어서는 약 30분 걸린다고 하니 오토바이 택시를 타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 그랩 오토바이를 잘 이용했어요. 교통체증이 심한 방콕에서 이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거든요. 더커먼스에서 블루와일드 스페이스까지는 고작 12바트. 이걸로 기사님께 뭔가 남는 게 있긴 할까요? 오토바이 탄 영상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행에서 목숨과 안전은 셀프기 때문에 두 손 손잡이 꼭 잡고 탔어요.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한참 동안이나 손이 아렸습니다. 오랜만에 악력 운동되고 좋았네요. 목숨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지만 이곳 역시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어요. 작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 곳에 카페와 소품숍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메뉴를 먹기 위해 찾아왔더라면 꽤 좋았을 것 같아요. 내부숍은 소품류, 식기류가 대부분이 공간이었어요. 예쁜 것들 한가득이었지만 굳이 태국에서 이걸 방콕에서 살 필요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구글맵 평해보니 한국보다 몇천 원은 저렴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니 몇몇 제품은 한국에도 수입되나 봐요.
그렇다면 전 깨지는 불안함 없이 그냥 한국에서 비싸게 살게요. 꽤 갖고 싶은 그릇은 있긴 했지만 저걸 고이 모셔갈 만큼의 조심성과 여분의 수화물 무게가 없거든요. 오늘 통로에서 일정은 야심차게 고민했는데 대부분이 망했네요. 아, 이런 참 아쉬워요. 다 괜찮긴 한데 고만고만하게 괜찮네요. 그럴 땐 망고 주스죠. 야시장으로 갑시다. 굉장히 뜬금없이 야시장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원래 계획이 야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빠도남 야시장과 팔라디움 야시장을 함께 둘러볼 거예요. BTS를 타고 역으로 향했어요. 역에서는 도보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구글맵이 굉장히 좁고 빠른 길로 안내해줘서 살짝 겁먹었어요. 오래 걸려도 좋으니 그냥 큰 길로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 종일 망고 스무디가 뇌를 지배했기에 시장 도착하자마자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컵과일은 50바트, 스무디는 60바트래요. 굉장히 과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거 갈아주는 게 아니라 주스용은 따로 있더라고요. 스르륵 갈려서 나온 제 사랑 망고 스무디. 와, 지금껏 먹었던 망고 스무디 중 가장 과육이 많이 느껴졌어요. 망고 스무디를 흡입하며 기력을 채우고 조금 돌아다녀 봅니다. 빠뚜남 야시장은 먹거리보다는 쇼핑거리가 많았어요. 지금껏 돌아다녔던 시장 중 가장 저렴한 것 같네요. 코끼리 바지 80바트는 저도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사람도 진짜 많았고요. 천하제일 길치인 저는 골목으로 들어가 길을 잃었어요. 안광을 잃은 가운데 여기저기 가격을 보느라 눈이 돌아갔습니다. 확실히 저가의 옷들은 이곳이 제일 저렴하네요. 그런데 태국의 옷은 상당히 품이 적어서 저 같은 어깨 깡패들은 잘 못 입어요. 대충 쓱 스캔하면서 넉넉한 옷들을 보았어요. 아, 저걸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옷이 있었는데 한번 지나간 길 다시 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하하하, 길치신 분들은 빠뚜남 시장 가면 바로 구매하세요. 짜뚜짝만큼이나 어지러운 곳이네요. 길을 걷고 길을 잃고 이러 대로변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팔라디움 시장 근처에 와버렸어요. 아니, 그렇다면 한번 가볼게요. 육교를 건너가는데 저 멀리 차가 모여있는 곳 같군요. 이곳은 야시장이라기보다는 한 골목에 들어선 가판대 모임 정도네요. 먹거리는 조금, 그 외의 곳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판매했어요. 가품 의류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 그리고 약간의 여성복. 관광객이 살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빠뚜남으로 가자 싶어서 육교를 건넜어요. 육교를 건너가다가 쇼핑몰 근처에 온 김에 화장실 들렀다 갈까 싶어서 우연히 들어간 이 쇼핑몰이 신세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동대문 쇼핑몰 같은 곳이었어요. 에어컨 빵빵하고 화장실 무료인데 가격대가 어마어마해요. 야시장보다 훨씬 저렴하고 심지어 대부분 정찰가예요. 저는 홀린 듯 귀엽고 쓸모없는 것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키링 같은 것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서 개당 50바트로 이런 걸 구매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동대문에서도 판매하긴 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하나 2,000원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니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 전 제품 20바트라고 외치셔서 또 홀린 듯 들어가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겨울 분위기 물씬 풍기는 머리띠를 샀어요. 20바트면 하나 약 800원. 아주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조카 머리 꾸며주려고 이런 핀도 샀어요. 100바트로 액세서리 5개 구매. 오늘도 쓸모없고 알찬 쇼핑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빠뚜남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에어컨 속에서 잘 쉬고 화장실도 잘 다녀오고 저의 콜렉션도 완성했으니 다시 빠뚜남으로 향해 볼게요. 혼돈과 공포의 빠뚜남 시장 재입성. 뭔가 저녁 식사 될 만한 걸 먹고 싶었는데 푸드코트는 상당히 번잡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태국에서 처음 보는 소매치기 주의 표시. 오, 그렇군요. 배가 아주 적당히 고프고 적당히 불러서 그냥 오늘 스무디에 빠져보자 싶어 아까 망고 스무디 샀던 곳에서 파파야 스무디를 샀습니다. 스무디 가격은 역시 60바트. 파파야는 왜 이렇게 간 맛이 날까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역시 망고가 최고네요. 그리하여 오늘 야시장 투어는 과일 스무디 2잔으로 끝이 났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 쇼핑몰을 알게 된 게 너무 좋네요. 다시 차가운 BTS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오늘 마감도 끝났고 영상도 올렸고 오랜만에 홀가분하게 잘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길고 긴 태국 여행의 마지막 숙소로 옮깁니다. 제대로 호캉스하면서 놀고 먹고 쇼핑하는 한량 배짱이의 극치를 찍어보려고 해요. 한량한량한 마지막 방콕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